자, 두 번째 시간, 이제 끊어진 두 번째 시간, ISBN 파트 2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ISBN 구조 위치 표시 방법인데, 위치와 표시 방법은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는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구조를 특히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구조를 특히 많이 물어보고, 여러분도 아마 지방직 기출이나 이런 거 보셨을 때도 기본 구조 되게 중요하게, 기출에서 몇 번 보셨을 겁니다. 일단 이제 요것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크게 우리가 계층 구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하지만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면, 한국 지금 이 책 자체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텍스트가 한국 문헌번호 편람이죠. 그죠? 한국 문헌번호는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한국 도서번호랑 한국 연속관행물번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도서번호는 ISBN에다가 부가교, 한국 연속관행물은 ISSN에다가 부가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구성을 해서 가지고 있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있는 13자리 ISBN과 5자리 부가교를 합쳐서 한국 도서번호라고 부르고, 요 도서번호의 구조를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요 내용에서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게, 자, 여기 보면 처음에 옛날에는 이게 초기에는 요것만 썼어요. 그러니까 앞에 세 자리를 빼고 10자리만 썼습니다. 10자리만 쓰다가 자리가 모자른 거예요, 이제. 자리가 전 세계 책, 특히 우리나라나 전 세계에서도 출판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기존에 사용했던 그 번호 자체가 이제 모자르게 됐어요. 모자르게 됐고, 이거 너무 모자르게 되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앞에다가 978 접두부를 더해주고, 이건 국제 EAN 센터에서 부여하는 번호입니다. 그건 이제 뒤에 이제 쭉 다루게 될 거고요. 이렇게 부여를 하고, 978을 부여하고, 요게 다 돼서, 978을 다 쓰고 나서 소진이 되면 979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단행본에 대한 번호가 세 자리가, 앞자리가 단행본에 대한 거로 세 자리씩 부여되어 있고, 그게 978, 979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리나라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단행본에 보시면 요거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ISBN 요 뒷자리 있죠? 요 ISBN 뒷자리 여기에 97911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 다 이제 요즘엔 다 97911 이렇게 돼 있고, 옛날에 좀 많이 신청했는 데는 아직도 978을 쓰는 데도 있습니다. 요즘 등록하는 출판사들은 다 979를 써요. 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접두부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국별번호, 이제 나라들을 쓰는데, 우리가 지금 979를 쓰게 되면서 11을 이제 받았어요. 옛날에 978일 때는 이제 89를 받았었는데, 979일 때부터 11을 쓰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이제 ISBN에서 번호는 11인 거예요, 11. 그 다음에 요게 발행자 번호라고 해서 출판사를 의미하는 번호입니다. 출판사를 나타내는 번호고, 그 다음에 요 서명 식별 번호는 출판사에서 부여하는 번호인데, 이제 이 출판사가 만든 출판물의 일련 번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책에 우리 출판사가 지금 책을 첫 번째 만드는 거야. 그러면 0이에요. 0으로 시작하고, 또는 이 출판사 이 숫자의 자릿수가 이렇게 줄어들고 늘어나고 하거든요. 또는 00이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000이거나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 재밌는 거는 여기 뒤에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여기 954321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묶어서 합이, 자, 954321 6자리죠. 서명 식별 번호 0 이렇게 해서 한 자리 더 추가하죠. 총 7자리를 씁니다. 근데 7자리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출판사는 7자리를 쓸 수밖에 없어요. 합쳐서. 대신에 책의 발행 종수가 많은 출판사일수록 서명 식별 번호의 자리가 늘어나고요. 그럴수록 발행자 번호는 줄어들어요. 자, 그 다음에 발행자 번호의 숫자 자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서명 식별 번호의 자릿수는 줄어들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 하나, 좋은 질문 들어왔는데, 출판사가 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번호는 그때 그 출판사가 이미 썼었기 때문에 다시 못 써요. 재활용 못 합니다. 서명 식별 번호 같은 경우에. 그럼 만약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게 일종의 발행자 번호는요, 주민번호 같은 거예요. ISBN은 책에 부여되어 있는 주민번호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번 부여됐던 ISBN은 재활용을 못 하고요. 출판사 번호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부여됐던 출판사 번호는 다시 재활용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ISBN, 발행자 번호를 가지고 있는 출판사들은 많지만, 실제 출간을 하고 있는 출판사가 생각보다 적어요. 조금 옛날 데이터이긴 하지만 10%가 안 돼요.
10%가 안 되는 출판사가 1년에 한 권이라도 내고 있는 거예요. 좀 그런 좀 그런 게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하겠지만 하여튼 그렇고요. 그다음에 발행자 번호는 그래서 늘고 줄고에 따라서 이렇게 유연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많은 책을 낼 수 있는 출판사는 적고요. 적은 책을 낼 수 있는 출판사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이 증가하면 한쪽이 감소하고요. 한쪽이 증가하면 또 한쪽이 반대쪽이 증가하면 반대쪽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체크 번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체크 번호는 지금까지 이 ISBN 번호가 여기까지 ISBN 번호가 여기까지 유효한가 그렇지 않은가 이런 걸 보는 겁니다. 유효한가 그렇지 않은가. 유효한 번호면 10분의 1의 확률로 이 숫자가 딱 맞아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 이런 걸 이제 체크 번호 어떤 옛날에는 검번호, 검증번호 이렇게 불렀었던 개념인데요. 우리 주민등록번호 있죠. 주민등록번호 마지막 자리에서 한 자리, 마지막 자리에서 이 한 자리는 검증번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이제 미성년자인데 술집에 들어갔어. 근데 경찰이 단속을 나왔네. 그랬더니만 생년월일만 바꿔갖고 막 읊었어요. 생년월일만 바꿔갖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경찰은 이걸 쭉 계산해 보다가 마지막 자릿수가 틀렸다. 이러면은 이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 계산 공식이 있어요. 이거 옛날에 되게 유행했어요. 프로그래머들한테도 유행을 했었고, 심지어 주민번호 생성기라는 프로그램도 막 돌아다닌 적이 있었어요. 불법이죠. 하여튼 그래서 그 알고리즘은 되게 나오는 게 되게 쉬웠거든요. 마지막에 숫자만 딱 검증 숫자만 맞아떨어지면 어떻게 해서든지 주민번호 생성해낼 수도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불법으로 되게 많이 했었어요. 많이 했었다 해야 되나? 그런 소스가 돌아다닌 적도 있었고 심지어 책에도 나왔던 적이 있어요. 알고리즘을 알려주는 거는 문법은 아니었었거든요. 그 프로그램 이제 돌려가지고 불법으로 주민번호 생성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이트에 가입을 하거나 뭐 이렇게 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은 실명 인증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번호가 뒤에 마지막 자리가 검증번호가 있는 것처럼 ISBN도 마지막 자리가 검증번호가 있는 겁니다. 경험담이신지 제가 옛날에 프로그래밍 공부를 좀 했습니다. 해가지고요. 실제 책에서 그 주민번호 알고리즘이 있는 걸 봤어요. 마지막 게 검증번호입니다. 그 다음에 그 술집에 들어간 적은 없고요. 술집에 들어가서 뭐 주민번호를 읊어가지고 들켰거나 이랬던 적은 당연히 없고요. 전 그런 사람 아니에요. 자, 뭐 의심하든지 말든지 하여튼 드라마에 나오길래 하여튼 그래요.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부가교. 부가교는 요거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지금 ISBN 번호 13자리는 국제적으로 다 쓰이는 겁니다. 국제적으로 다 쓰이는 거고 부가교 5자리는 우리나라에서만 쓰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편의상 넣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어떻게 보여줘야 되나? 이게 카메라에다 갖다 대면 잘 보일까? 자, 한번 볼까요? 이 줄 보이세요? 이 줄? 처음에 이 ISBN 번호 보면 덩어리가 두 덩어리가 보이죠? 그죠? 얼굴 가리는 거 싫으니까. 자, 두 덩어리가 보이죠? 앞에 덩어리 길게 들어가 있는 거는 13자리에 대한 바코드고요. 뒤에 조금 작게 들어가 있는 덩어리가 있을 거예요. 그게 요 부가교 5자리에 대한 바코드입니다. 부가교 5자리에 대한 바코드는 각각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독자 대상 기호, 발행 형태 기호, 내용 분류 기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113이죠. 한 자리 한 자리 세 자리. 한 자리 한 자리 세 자리에서 113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는 뭐 딱 독빨래 이렇게 외우긴 했었어. 왠지 뭐 좀 혼자서 열심히 빨래하는 느낌 안 드나요? 나만 좀 아재 개그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많이 드네요. 그만할게요. 네. 혼자서 홀로 외로 또 하지 말자. 자, 그렇고요. 자, 자, 지금까지 개요는 하나 설명을 드렸고요. 개요는 잠깐 설명을 드렸고, 그럼 잠깐 봅시다. 이제 내용을 좀 볼게요. ISBN은 13자리로 구성되며 항상 ISBN이라는 문자를 앞세워 표기합니다. ISBN이라는 문자를 앞세워 표기하게 되어 있고, 우리 마크로 가면은 020에다가 $A에다가 입력을 하기만 하면 ISBN이란 말이 자동으로 출력돼서 나오게 돼 있죠. 그러니까 ISBN은 자동 출력됩니다. 이런 거는 보통 문자를 앞서 표기한다는 규정 때문에 마크에서는 자동 출력하도록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면 하이픈으로 표시하자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있고, 그래서 참고로 받으시면 될 것 같고, 5개군이 이제 나눠지는데 이거 하나만 더 봅시다. 자, 접두부 이건 알겠죠? 아까
국제 EAN 센터, 상품권 코드를 이제 부여하는 센터거든요. 거기서 부여한 거. 국별번호, 얘는 어디서 국별번호는 국제 ISBN 센터에서 부여해요. 그럼 발행자 번호는 누가 부여하게 해요? 국중에서 부여하죠.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부여하고, 아까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가서 이 편람 다운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서명 식별번호는 누가 하냐면 출판사가 합니다. 그래서 ISBN 센터에서 국별번호 부여하면 이 나라의 국가의 국별번호를 받은 기관이 발행자 번호를 부여하고, 발행자 번호를 받은 기관이 서명 식별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니들이 알아서 밑으로 이렇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국별번호는 무조건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두 자리다 이렇지가 않아요. 한 자리인 데도 있어요. 한 자리인 데도 있고, 다섯 자리 뭐 이렇게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작아요. 출판사가 많지 않아요. 그럼 국별번호가 길어요. 출판량이 적어요. 그럼 국별번호가 길어요. 우리나라가 왜 두 자리인가요? 한 자리 하면 안 되나요? 이거는 그 나라의 자릿수는, 국별번호 자릿수는 그 나라의 출판량을 나타냅니다. 그 나라의 출판량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판량이 밀리는 거야. 좀 이따 보면 좀 자존심 상하는 것도 보게 될 거예요. 자, 하여튼 그래요. 그 다음에 3분의 발행자 번호. 요거는 여기 얘기했죠? 짧으면 짧을수록 어디라고? 짧으면 짧을수록 출판량이 작은 출판사고요. 길면 길수록, 미안합니다. 길면 길수록 출판량이 작은 출판사, 짧으면 짧을수록 서명 식별번호를 많이 부여할 수 있죠. 그럼 출판량이 긴 출판사. 그럼 우리는 이제 앞으로 요 ISBN만 딱 보면 이 출판사가 좀 크네요. 작은데요? 이런 걸 알 수 있게끔 돼요. 자, 그 다음에 체크 기호 요거는 이제 마지막에 이 번호가 맞다 틀리다를 확인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고정되어 있는 길이, 무조건 얘는 딱 이 자릿수가 정해져 있어. 이렇게 되는 애를 고정길이라고, 하나, 둘. 접두랑 체크 기호는 고정길이에요. 근데 얘네는 가변길입니다. 요 세 가지. 조심하세요. 요거 가변길이라면 안 돼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요렇게 세 개가 가변길이에요. 한 자리짜리가 있다니까. 자, 접두부 보시면 국제상품코드관리협회 EAN이라고 되죠. EAN 인터내셔널. 여기서 세 자리를 부여한 거고, 그게 이제 9782 단행본이라는 소리고, 979도 지금 현재 단행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13년 3월 6일부터 979에 배정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국별, 지역별, 언어군을 나타낸다. 국별 번호인데, 여기 재밌는 게 나라도 되지만 지역별 번호일 수도 있고요. 언어별 번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어는 프랑스어군을 따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조금 씁쓸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좀 이따 보여줄게요. 그 다음에 국제 ISBN 관리기구에서 부여를 하고, 우리나라 국별 번호는 어디서 부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국제 ISBN 관리기구에서 부여한 거죠. 그 다음에 재밌어요. 봐봐요. 국별 번호는 한 자리부터 최대 5자리 숫자까지 구성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출판량이 많을수록 짧고요. 그 다음에 출판량이 적을수록 긴 거예요. 최대 5자리까지. 그래서 이게 지금 부록 3에 ISBN 국별번호 참조가 있는데, 제가 부록 3을 한번 찾아가 볼게요. 자, 부록 3을 찾아와 봤어요. 찾아와 봤더니 아까 지역, 언어, 국가 이렇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9781 때 보면은 0, 1 뭐 이런 거 보면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아일랜드, 뉴질랜드, 푸에르토리코, 남아공화국, 영국, 미국, 짐바브웨. 얘네가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무슨 언어권 같아요? 0하고 1이? 영어권이죠, 영어권. 영어권일 것 같고, 영어권이고, 그 다음에 벨기에 불어권. 불어를 쓰는 나라들이 여기 또 언어권으로 보이죠?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 독일어권이에요. 근데 일본이, 이거 봐. 일본이 무서운 나라라니까. 일본이 인구가 1억 2천 정도밖에 안 돼요. 1억 2천만. 그게 여기에 들어가 있어. UN 상임이사국이죠. 그 다음에 아르메니아, 우즈베키스탄 여기 또 한 덩어리 5 들어가 있고, 중국이 6이에요. 그죠? 자, 여기까지가 한 자리예요.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이런 언어권과 일본, 중국 이런 데서 출판량을 한 자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진짜 뭔가 좀 놀랍죠? 색다르죠? 느낌이? 일본어에서 나오는 책의 ISBN은 4가 들어간다고. 우리나라는 이게 지금 9781 때니까 한국이 89인데 한 칸 밀려 있잖아요. 좀 슬프지? 자, 그러면 긴데 한번 찾아가 볼까요? 긴 나라는요, 이런 나라들. 5자리인 나라들. 보츠와나, 몰타, 쿠웨이트, 볼리비아, 바레인. 이런 동네는 이제
국제 ISBN 센터에서 봤을 때 출판량이 적다 라고 본 거죠. 그만큼 국별번호가 뒤로 밀리니까 나머지 자릿수 있죠. 나머지 자릿수 9자리 남거든요. 9자리 9자리를 가지고 9자리에서 지금 5자리 빼먹었으니까 4자리를 가지고선 출판사들과 서명 식별번호를 나눠 갖는 거예요. 어떤 식인지 알겠죠? 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ISBN 번호 이런 걸 보면 볼수록 참 뭔가 그런데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란 느낌이 좀 애매하지. 예. 뭔가 좀 씁쓸하죠. 일본이 1이야? 일본이 한 자리야? 뭐 이런 느낌 좀 들죠. 게다가 중국보다 빨라요. 자, 그다음 3군 발행자 번호. 자, 이 부분 특정 발행처 출판사 또는 기관 개인을 나타내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요거 이제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발행자 번호는 국립중앙도서관 한국서주표준센터에서 발행하고요. 발행처 여기 뭐 작성하면 되고 2자리부터 6자리 숫자로 구성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한번 한번 저기 자료에서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제가 만든 자료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서 실습 예제로 하나 왔던 게 있는데 거기를 하나 보여줄게요. 자, 이제 이걸 보면 뭔가 느낌이 올 겁니다. 자, 보이시죠? 978-8901 이게 뭐예요? 출판사 번호인데 01이에요. 출판사 번호. 그럼 우리나라에서 978 쓸 때 제일 큰 출판사인 게 01이겠죠. 2자리에서 첫 번째 01.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5자리의 서명 식별번호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여기가 어딜까요? 국내에서 1번? 1번이면 어딜까요? 웅진 싱크빅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출판사 어딥니까? 이게 웅진 싱크빅. 뭐 이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발행자 번호가 크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웅진 싱크빅에서 나온 책 중에 얘가 뭐죠? 유명한 베스트셀러죠?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 책 같은 경우에는 15,221번째 책이 되는 거예요. 그쵸? 이런 걸 보면서, 발행자 번호가 짧을수록 엄청 큰 출판사구나, 이런 거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 배정됐고 나면 또 받아야 돼요. 제가 아는 출판사 사장님이 처음에는 잘 되겠어 싶어갖고 소심하게 출판사 번호를 5자리를 신청한 거예요. 출판사 번호를 발행자 번호를 5자리 신청해가지고 1년 동안 만들어 보니까 10건이 확 넘어버린 거야. 10종이 넘어버린 거야. 그러면 0부터 9까지밖에 못 쓰거든요. 6자리 출판사 번호를 쓰게 되면은, 그죠? 발행자 번호를 6자리를 다 쓰게 되면은, 발행자 번호 6자리고, 사용 가능한 서명 식별번호 수가 10개밖에 안 돼요. 그렇게 되니까 0부터 9까지밖에 못 쓴다는 거죠. 그럼 10개, 0부터 9까지 10개밖에 못 쓰게 되니까, 자기가 1년 동안 10개를 다 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내가 생각보다 잘하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는 발행자 번호를 또 한 번 신청해요. 재신청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신규 발행처는 6자리를 받게 되고, 이 번호를 사용 가능한 ISBN 모두 배정 후에는 추가로 발행자 번호를 더 배정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신청해서 알아서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신청하는 거예요. 내가 신청해서 저는 6자리요. 저는 4자리요. 뭐 이렇게 신청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그냥 막 주지는 않아요. 그냥 막 주지는 않고, 나름 이제 그 승인 과정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일단 좀 엄밀하게 줍니다. 왜냐면 이렇게 엄밀하게 주지 않으면 발행자 번호가 너무 남발돼서 ISBN 번호가 모자라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1년에 10건만 만들 거예요 라고 해서 출판하는 출판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저는 영원히 갈 거예요. 10,000종씩 이상 막 만들 겁니다. 이렇게 출판했는데 10,000종 번호를 다 주고 났더니만 그 중에 하나밖에 안 살아남았어. 그럼 어떡합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가능하면은 보수적으로 줘요. 좀 보수적으로. 신규 발행처는 6자리 배정받게 되고, 이제 요걸 가지고 다 쓰면 그 다음에 재신청해서 그 다음에 이제 좀 줄이는 거죠. 재신청했으니까 5자리 주세요. 그러면 이제 00부터 99까지 하게 되죠. 그럼 앞으로 100종까지는 그냥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간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웅진 싱크빅 같은 경우는 2자리였잖아요. 01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2 자리 받을 수 있는 애들 25개밖에 없고, 얘네들만
얼마야? 10만 종의 책을 만들 수 있게끔 되는 거예요. 10만 종. 좋겠다. 10만 종을 만들면 몇 년을 만들지? 아무튼요. 그런 거죠.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옛날 ISBN 번호가 너무 남발돼서 번호가 모자라게 됐던 거를 조금 더 이렇게 좀 차단해준, 그러니까 방지하는 그 예방책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서명 식별번호. 자, 이거는 이 서명 식별번호를 부여하는 곳은 발행처가 낸 출판물의 특정 서명의 판을 나타내고 발행처가 스스로 부여합니다. 발행처 스스로. 그래서 얘네들은 항상 0부터 시작해요. 0부터 9까지. 그 다음에 100개를 받으려면 이제, 발행자 번호가 5자리면은 00부터 99까지. 이런 식으로 배정받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받는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교재 만들고 있는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2자리, 처음에는 1자리 신청했다가 이제 2자리로 받고 있는 거로 보이고요. ISBN 보면 자릿수 2개 쓰고 있는 거 보면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체크기호. 자, 이게 체크기호는 마지막 한 자리 숫자로서 ISBN 정확성 여부를 자동으로 점검할 수 있는 기호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까 가봤던 한국문헌번호센터에 가면은 그 마지막 체크기호 계산이 자동으로 돼서 나와요. 출판사 사장님들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체크기호가 자동으로 계산돼서 나온다.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이 이렇게 다 있어요, 또. 옛날엔 이거 체크기호 마지막 체크기호 계산하는 방법까지 해가지고 시험에 계산하시고 나왔던 적도 있어요. 옛날에, 정말 한옛날에. 10여 년 전에? 그때쯤에. 자, 그럼 이제 이것까지가 우리가 본 게 기본입니다. 자, 첫 번째 뭐였어요? 접두부, 그 다음에 국별번호, 그 다음에 발행자번호, 그 다음에 서명식별번호, 마지막으로 체크기호. 이렇게 5가지였고, 맨 앞과 맨 마지막에 있는 애들은 고정길이었어요. 3자리, 1자리. 그 다음 뭐죠? 이렇게 나머지. 국별번호, 그 다음에 발행자번호, 서명식별번호는 고정길이가 아니라 가변길이었고, 국별번호는 1자리부터 5자리까지. 그 다음에 발행자번호는 2자리부터 6자리까지. 서명식별번호는 그 반대만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늘고 줄고 하는 게 이렇게 보이죠? 늘고 줄고 유연하다고 해야 되나? 어디가 늘면 어디가 그만큼 줄어들고, 어디가 늘어나면 그만큼 또 어디가 줄어들고, 이런 부분이 보이죠? 그런 느낌이 드시면 돼요. 그냥 문과적으로 생각하자는 겁니다. 한쪽이 늘면 한쪽이 줄어. 왜냐면 정해진 걸 나눠 가져가야 되니까. 그런 방식이에요. 자, 부가교. 요것도 나온 적 있어요. 부가교도 시험에 나온 적 있습니다. 요건 ISBN 체크기호 계산하시오는 정말 옛날 얘기지만 부가교는 얼마 전에도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자,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113 독발레라고. 나 혼자 독박 육아라는 말 있죠? 그 느낌으로. 알겠죠? 나 혼자 하여튼, 빨래하고 있네. 독박으로 빨래하네. 알아서 해봅시다. 자, 그런 거고요. 여기서는, 부가교에서 독자 대상 기호 1자리, 발행 형태 기호 1자리, 내용 분류교 3자리가 더해져서 모두 5자리 구성된다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게 제가 이제 어디다 넣어놨냐면, 빨래라고 써놨다고요? 잘했어, 굿. 혼자서 독박으로 빨래하는 거야. 예, 독빨래예요. 까먹었잖아. 자, 부록에다 써놨어요. 부록에다가 넣어놨는데, 그거까지만 보면 여기 이제 마무리합니다. 그거까지만 보시면은 여기서 마무리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찾아가 볼게요. 여기는 지금 없는 것 같으니까. 이건 30페이지에 가면요. 교재도 있습니다. 부가교 적용의 원칙. 이렇게 돼 있고, 요걸 이제 시험 문제 내더라고. 0이 교양이다.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보니까 마지막에 이제 보통 많이 나오는 거, 9가 이제 전문서적이라는 소리예요. 0은 반대죠. 교양. 9는 전문. 뭐 이런 게 이제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 교재 보시면은 93020이라 돼 있을 거예요. 93020. 전문 영역에, 전문 분야에 3이면 뭐냐면 발행 형태 기호가 3이 단행본이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면 부록 페이지가 부록 2에 가면은 부가교 내용 분류 상세표가 있어요. 요거를 발행자들이 보고 이제 부여하는 거죠. 93020이죠. 독자 대상 기호 9, 발행 형태 기호 3, 내용 분류 기호 020 이렇게 93020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코드에 있는 부가교만 보면
일단 바코드에 있는 ISBN 번호를 보고 출판사 규모를 일단 유추할 수 있어요. 좀 크네요. 뭐 이 정도? 작은데요? 요 정도? 주제 분야가 출판사에서 생각하기에는 얘는 향토 자료인가 본데? 얘는 전기로 보고 있네? 단행본이네요. 이건 교양용으로 만든 거네요. 수험서네요. 이런 거 알 수 있어요. 이건 초등학생들이 보는 거네. 이런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런 바코드를 보고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암기를 물어볼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가능성이 있어요. 좀 아는 척하기 좋아. 이게 딱 아는 척하기 좋은 거야. 있어 보이잖아. 그죠?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영은 교양, 일은 실용. 그래서 모르겠어. 근데 여기는 외우기 좋아. 여기. 우리 사춘기, 그냥 아재니까 생각하셔요. 사춘기 청소년.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한 건 넘어가. 이거 오는 모르겠고, 6은 초등용, 교지학참이잖아요. 초등용 교지학참. 초등학교는 몇 학년까지? 6학년까지. 오케이. 사춘기 청소년, 초등학교 6학년. 그 다음에, 이거 참. 꺼졌네. 참. 갑자기. 이거 사춘기 청소년 얘기하다가, 사춘기 청소년 기대하다가 망했어요. 사춘기 청소년이라서 반항했어요. 화면 꺼지게 반항했어요. 그래도 끝까지. 자, 계속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아동이라고 부르는 거 언제 몇 살까지요? 7살까지 아동이에요. 김 다 샜네. 참. 아무튼 알겠죠? 7살까지 아동, 초등학교 6학년, 사춘기 청소년. 그러면 4는 청소년, 6은 초등용 교지학참, 그 다음에 7은 아동용.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고, 오, 대박! 칠드런 나왔다. 칠드런 아동. 굿. 개별톡 주세요. 장학금 드릴게. 오, 칠드런. 좋아. 오, 칠드런. 오, 칠드런 아동. 집에 나중에 또 칠드런이 뭐일지 알지 마요. 고르지만 안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볼만한 거는 보통 단행본 제일 많이 나오죠. 단행본 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전 같은 거. 신서판이나 문고본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넘어가고, 그 다음에 전집, 그 다음에 전집 정도. 이렇게 1, 3, 4 정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3, 4 정도. 전자출판물은 샘플로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그 강목 번호를 암기하자고 자꾸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강목 번호 암기하자고 자꾸 얘기했던 이유가, 그게 뭐 때문이냐면 얘 때문에 그래요. 앞에서도 보여드렸지만 부가교 내용 분류 상세표 있죠. 이거 지금 KDC 몇 판인지 봐봐요. 우리 KDC 배웠으니까 KDC 강목의 공기호 생각해 보세요. KDC 강목의 공기호가 260, 610, 970이죠. 거기가 공기호면 이건 뭐로 만들어진 거게? KDC 6판의 강목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봅시다. 260 미사용이죠. 그다음 공기호가 610 미사용이죠. 그다음 이제 나머지 970 미사용이죠. 그럼 이 내용 분류표는 뭐로 만든 거겠어요? KDC 6판의 강목 체계가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KDC 6판 강목을 외워놓으면 우리가 아는 척을 하기가 딱 좋은 거지. 딱 봤더니 93, 970 이렇게 써놨어. 그러면 전문서인데 단행본인데 사용하지 않는 기호라고? 이런 주제는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봐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93900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얘는 뭐인 거예요? 역사서네요. 단행본인데 전문 역사서네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다들 아직도 칠드런에 꽂혀가지고 빨리 집중.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암기를 좀 하고 계셔야 여러분이 업무할 때 전문가들이 전문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전문가를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 느낌이 팍 드는 거지. 그치. 이거 장서 관리할 때 항상 얘기해줘요. 학생들한테. 이걸 외워놔야 뭐가 팍 나온다고. 오케이? 좋아. 오늘 채팅창 반응 마음에 들어요. 좋아요. 확실히 훈련된 사람들이야. 자, 여기 내용 분류교 3행에서 5행 이렇게 들어가 있죠? 여기를 조금 더 내용 분류표를 이런 식으로 표현도 하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좀 비어있는 거 보이시죠?
2, 6이 6 비어 있고요. 그 다음에 6, 1 여기 비어 있죠. 9, 7 비어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입금 계좌 알려드리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 개별톡 주시면 제가 장학금 바로 그냥 송금해 드릴게요. 예, 괜찮아요. 500원 500원 부담 없는 장학금 500원입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ISBN 그 뒤쪽에서 읽어보실 만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아까 제가 이제 그 말씀드렸던 것 중에 그 발행자 번호 있죠? 요거. 페이지 24페이지. 여기 몇 개만 좀 보세요. 발행자 번호는 처음에는 신규로 발행자 번호를 받을 때는 발행자 항상 6자리 발행자 번호를 받아요. 너 잘하나 보자. 이거죠. 처음에 몇 개 못 내고 망하면 안 되니까 일단 보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모두 소진한 발행처는 추가 발행자 번호를 신청해요. 추가 발행자 번호를 신청하고 나서 신규를 받을 때 일단 발행자 번호를 딱 보고 이 사람이 제대로 했구나. 왜냐면 이제 ISBN 사용 내역을 검토를 해봐요. 이 사람이 그래도 그냥 이 정도 신청하게 되겠구나 라고 본다면 승인해주는 개념이죠. 그런 식으로 좀 확대 배정하거나 이렇게 발행자 번호 자릿수를 과도하게 작은 번호, 부족한 작은 번호를 신청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제 약간의 어떤 견제책?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신중하게 하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트 번호라는 게 있다는 개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세트 적용의 원칙이 있는데, 보통 우리 ISBN 번호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ISBN 마크에서도 020하고 020에 이제 지식교 1을 쓰는 게 있고 지식교 그냥 안 쓰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세트 ISBN 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 개별 권해된 ISBN이 있습니다. 요게 세트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세트에 관련된 내용. 이게 이제 세트 번호가 무조건 세트라고 쓰는 게 아니라 세트 번호 건수가 확정된 경우에는 전 몇 건, 건수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엔 세트라고 쓰는 거예요. 요거 자주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다 세트인 줄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세트라는 표현이 되어 있으면 아직 나오고 있는 중이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삼국지 상하 2권이 이제 끝났어. 그러면 전 2권에서 이렇게 ISBN을 부여하는 거죠. 자, 보세요. 왜 세트 번호 쓰면 좋으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무조건 ISBN의 원리가 출판 유통이에요. 거기 하나만 딱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삼국지 상, 삼국지 하, 이 ISBN을 2번 하는 게 좋겠어요? 세트 번호 1번 입력해서 주문을 끝내는 게 좋겠어요? 어차피 얘는 세트야. 우리 도서관에서 쟤는 세트를 주문할 거야. 한 덩어리로.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2개지만, 만약에 30권짜리예요. 30권짜리 전집인데 세트 번호가 있어. 30권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30권짜리 ISBN 번호만 딱 체크하면 되겠지. 30개의 바코드를 찍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묶어서 하나로 딱 처리해서 묶음 단위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번호인 거예요. 유통할 때 편하게. 아시겠죠? 그런 맥락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그런, 이제 조금 더 이제 실무적으로 조금 상상했을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꽤 많아요. 이제 막 그 현장, 어떻게 편람이기 때문에 현장 실무 지침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것도 잘 활용해 두면 좋고, 제가 시험을 제일 잘 나오는 거 위주로 다 이렇게 진짜 간략하게 얘기한 거예요. 진짜 간략하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칠들은 계속 꽂히네요. 괜찮아. 아주 좋아요. 그렇게 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또 이제 뒤에 이제 계속 이제 앞으로 당분간의 촬영을 이제 계속 할 때 또 ISSN도 좀 보고, 그 다음에 진행하도록 ISSN도 보고, CIP 관련된 내용들도 조금 더 언급해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출판 유통에 대한 그 전반적인 내용을 한 번 더 이렇게 보도록, 그래서 조금 이렇게 우리가 이쪽에 대한 시야를 조금 더 넓힐 수 있도록, 시험에 빈출은 아니지만 이거 나오면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정도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이 되는 강의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려고 하는데, 정권 나오고 세판, 그거는 이제 참 봐셔야죠. 여기서 이제 끝나고요. 일단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추가 질문 좀 여기 이제 끊고 나서 받도록 할게요.